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재민입니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국회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19년 만에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3개안을 놓고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끝장 토론을 벌입니다. 어제 지방분권전국회의는 유권자의 사표를 줄이고 지역의 의사를 균등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거대 정당이 기득권 지키기를 내려놓고 선거제도를 바꾸려면 유권자도 관심을 가져야겠죠.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에서 이 3개의 안을 놓고 유권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4월 6일 목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전해드립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작업 구간 있습니다. 구미 부근 175.6km 지점에서 북구미 하이패스 부근 177.6km 지점까지 3, 4차로입니다. 포장 보수 작업 중이고요. 이어서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 다부터널 124km 지점부터 교통량 증가하면서 일대 1km 구간 정체 이어집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방향 팔달교 지하차도 150m 못 간 지점 2차로에 화물차 고장으로 정차 중입니다. 월배로 진천내거리에서 유천내거리 방향은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 경산 사동에서 백천내거리 방향 백천내거리 신호 2번에 지납니다. 동북로 복형 고가도로에서 상격중학교 삼거리 방향 제속도 못 내고 있고 봉덕로 봉덕시장에서 남구청 내거리 방향 봉덕시장 내거리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크레인 동원에서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 중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리겠고 아침부터 오후 사이 경북 서부 내륙에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3에서 20도 예상되고 밤에는 대구 경북에 5mm 미만의 약한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합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2.2도, 습도는 68%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간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국립근대미술관과 국립뮤지컬 컴플렉스 같은 시설을 모으는 대구 문화예술 허브가 달성군 화원읍 옛 대구교도소 부지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는 어제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4일 문체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원래 대구시는 옛 경북도청 자리인 시청 창격청사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신청사 이전 난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국정과제 수행이 가능한 부지를 모색한 결과 찾은 곳이 이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교도소 후적지로 문화 인프라를 이전할 경우 지역이 문화 동서 균형 발전과 문화 분권 촉진에도 이바지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시에 따르면 대구 시민이 약 41%가 사는 서부권에 있는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수가 시 전체의 18%에 불과합니다. 불균형이 좀 있었네요. 그래도 이제 상격동에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북구 주민들의 아쉬움이 좀 클 거고 시민들이 접근성 얘기를 좀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예, 대구 교도소 후적지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화원역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고요. 네. 북구 주민들은 대통령 공약 사업을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뒤엎었다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지역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도 동대구역과 가까운 현 부지가 최선이라면서 갑작스런 변경으로 정책 효과가 떨어질까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도 새롭게 정해진 부지도 역세권이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됩니다. 다음 소식 볼게요. 예, 대구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죠. 대구 치맥 페스티벌이 올해는 초가을로 옮겨갑니다. 대구시는 올해 치맥 페스티벌을 8월 30일부터 5일간 연다고 어제 밝혔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해 2달 정도 늦춰졌습니다. 치맥회를 여름에 열었던 건 치킨과 맥주로 무더위를 극복하고 즐길 거리로 승화한다는 취지였는데요. 올해는 8월 중순까지 두류공원을 대대적으로 세단장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이때 개최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저도 치맥 페스티벌 몇 번 가봤던 팬의 입장으로서 좀 늦춰지는 게 아쉬운데 그래도 세단장한 두류공원에서 축제를 즐길 수 있다면 그것도 또 나쁘지 않을
많을 것 같아요. 예, 대구시도 8월 말은 여름 휴가철이 지난 때지만 오히려 다른 축제 기간과 겹치지 않는 강점이 있을 걸로 봤고요. 주행사장인 두류 야구장 일대의 잔디광장, 전망대, 화장실 등을 확충해서 경관과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고 또 본부석을 철거해서 개방감이 한층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시민들이 더 즐기기 좋은 축제로 탈바꿈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동굴인데 물이 깊다 살려달라. 그저께 오전 대구 119 상황실로 접수된 신고 전화 내용입니다. 동굴이요? 예, 네. 대구에 이렇게 깊은 동굴이 있는지 의아하실 텐데요. 동구 방촌동에 있는 우물에 사람이 빠진 겁니다. 신고자는 70대 남성으로 새벽 운동을 하다가 현재는 쓰지 않는 우물에 발을 헛디뎠습니다. 짧은 전화 연결도 끊겨버리고 휴대폰마저 꺼져버렸는데요. 경찰은 공군부대 근처라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동구 방촌동 일대 우물이 있을 법한 곳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소방은 드론과 수색경까지 경찰과 함께 동원한 끝에 네. 신고 15시간 만에 동구 둔산로 늪지 주변 한 과수원에서 이 우물을 찾았습니다. 우물 깊이는 6m, 지름은 2m 정도였고 주변은 잡초로 무성했다고 합니다. 네, 우물이 아무래도 어둡고 잡초가 무성하다 보니까 동굴이라고 느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와, 그런데 15시간 만에 구조가 됐으면 꽤 상당 기간 고립돼 있었는데 몸이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수색팀이 밧줄을 타고 내려가 사다리를 설치했고 이 남성은 자력으로 올라왔습니다. 구조 직후 대학병원으로 이송됐고 현재 무사히 퇴원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다음 소식 볼게요. 예, 대구와 광주시가 양 도시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를 예비 타당성 조사 없이 조기 완공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대구시와 대구정책연구원은 특별법 초안이 이달 중으로 틀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대구와 광주가 각각 초안을 만들어 병합하는 방법도 얘기됐는데 효율적인 과제 추진을 위해 대구에서 초안을 만드는 걸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이 철도 전체 구간은 200km 정도고요. 네. 사업비는 4조 5천억 원 정도 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달빛 고속철도가 사실 대구 광주가 그동안 각종 행사들을 통해서 심리적인 거리가 많이 가까워졌거든요. 그런데 물리적인 거리까지 확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탈을 면제하는 게 핵심인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도심 구간 철도 지하화 등 내용은 되도록 담지 않는다는 게 시의 기본 구상입니다. 네. 경로에 있는 6개 광역지자체가 모두 추진에 적극적이고요. 특별법은 올 하반기에 여야 구분 없이 달빛철도 경유지역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할 방침입니다. 네, 모든 지자체가 적극적이라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식 하나만 더 볼까요? 예, 병들거나 시드마초를 진단 또 치료해주고 관리 요령도 알려주는 곳 집 근처에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지역 내 화원 20곳을 반려식물 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는데요. 치료센터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 후 반려식물과 함께 방문하면 식물 상태 진단과 치료는 물론 식물 관리에 필요한 기본 지식까지 제공합니다. 치료센터 현황은 대구시 도시농업 공식 홈페이지 대구 도시농업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방문 예약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2021년부터 전국 최초로 이 센터를 점차적으로 도입했고요. 지난해까지 3,500회 이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만족도 조사 결과 97%가 매우 만족으로 응답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행정학부에 재학 중인 박서현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1,000원으로 아침밥 행사하고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최근에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용하는 것 같아요. 1,000원에 비해서 되게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먹었던 건 순대국밥이 기억이 나요. 제가 요즘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학점인데요. 새내기라서 시험을 처음 쳐보다 보니까 시험 형식도 잘 모르겠고 학점이 나중에 취업할 때 중요하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반대로 새내기로서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데 고등학교 때는 코로나 시작과 맞물려서 체육대회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했으니까 대학 축제랑 체육대회 같은 행사를 제대로 즐겨보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살기 힘든 시대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영양 있는 메뉴로 아침밥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우리 쌀 소비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서 농가도 도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앞으로 점심 저녁도 확대되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100대 1000 경향신문 백병열 기자,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0대 1000에서는 오늘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 여야 시각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TK 광장의 결투에서도 한번 다뤘었습니다. 오늘은 유권자의 입장, 지역의 입장에서 좀 더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그 이름도 찬란한 전원위원회가 출발했죠. 그렇습니다. 전원위원회 말 그대로 이제 모든 국회의원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네. 이게 그 2003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이라크 파병 문제로 이게 한번 열린 적이 있고요. 이거 한 20년 만에 열리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고요. 네. 김진표 의장이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전원이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치 개혁을 위한 첫걸음이 선거제도 개편이다. 사표가 죽음표가 그러니까 50%에 이르는 왜곡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정치가 이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승자 독식의 구조였잖아요. 양당을 중심으로 사안마다 좀 경쟁이 치열해서 뭐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기만 하는 이런 후진적인 정치 행태를 많이 지켜보셨고 이런 피로감이 좀 너무나 크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전원위원회 논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그 선거제도 개편안을 이번에는 좀 도출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 지방의 입장에서는 이 갈수록 인구가 줄면서 심화되고 있는 그 정치적 불균형 문제도 좀 크거든요. 선거구는 인구 편차의 이제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표의 등가성도 좀 존중돼야 하지만 면적의 등가성이나 또 지역의 특수성도 좀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 고려해야 할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개편안이 또 3개나 돼요. 유권자들이 이 내용을 잘 알아야 할 텐데 일단 좀 정리를 해볼까요? 좀 복잡해가지고요. 네, 아마 듣더라도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개념 정리부터 하면 네.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2장의 투표용지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가 있는 지역구 선거, 또 다른 한 장은 정당에 투표하는 용지가 있습니다. 네. 이 비례대표제인데 지역구 선거 중에서 내가 투표하는 하나의 선거구에서 몇 명 뽑느냐에 따라서 이 소선거구,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로 분류가 됩니다. 네. 한 명을 뽑으면 소선거구, 중선거구는 2명에서 4명 정도 뽑는 것을 말하고요. 네. 이 대선거구는 5명 이상 뽑는 걸 말합니다. 이 또 정당에 투표하면 전국적으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이 비례대표 47석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지역구에서 배출한 의석수와 관계없이 이 득표율에 따라 이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면 이게 17대 총선부터 20대 총선까지 했던 제도인데 이걸 병립형이라고 부르고요. 네.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배분하면 연동형, 이 절반만 연동하면 준연동형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 정계특위가 올린 안을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병립이면 병립이고 연동이면 연동이지 왜 준연동까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이게 뭐 일종의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기억하실 것 같은데 그 국회는 이제 소수 정당들도 얻은 표심만큼의 의석수를 좀 확보할 수 있도록 21대 총선 때 이 제도가 좀 도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거대 양당이 이제 위성 정당을 창당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가 좀 실현되지 못했는데요. 그 비례대표 의석수 자체가 47석입니다, 현재. 그래서 좀 많지가 않고 네. 그나마도 준연동형을 좀 적용했던 의석이 30석에 좀 불과했거든요. 그 나머지 17석은 기존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비례 의석을 좀 배분하는 병립형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 제도 설계부터 좀 개혁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개혁안들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아니죠.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가 된다면 어떻게 투표를 하는 건가요? 네, 유권자 입장에서 투표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지역구 선거의 경우에는 이 도시와 농촌의 이 차이가 있는데요. 이 광역시나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3명 또는 4명씩 뽑던 지역은 이를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선거구에서 3, 4명을 뽑는 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아마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대구로 치면 이 구의원을 뽑는 방식과 똑같은데요. 네. 이 정당도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유권자는 그중에 한 명을 뽑아서 이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자를 배출하는 제도입니다. 이 다만 하나의 시군에서 한 명만 뽑거나 네. 4개 정도 시군이 한 명을 뽑던
이 농촌 지역과 중소도시는 기존 소선거구 제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 대구와 같은 광역시의 경우에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대구가 기존에 12명의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네. 이걸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이 동구와 수성구에 국회의원이 각각 2명씩 있는데 이걸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비례대표는 병립형이니까 이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이 배분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다만 권역별이 붙었습니다. 기존에는 전국 단위로 이 비례대표 득표율에 그쵸. 따라서 배분을 했다면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 배분을 합니다. 이 대구와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원까지 같이 묶어서 한 6명의 후보를 각 정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한 15% 이상 얻은 정당이 있으면 한 석을 가져가게 되고 이런 이 결과적인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 비례대표 후보가 지역과 관련이 있는 사람을 정당이 추천하게 되고 이러면 사실상 지역 대표성을 비례대표가 또 확보하게 되는 결과가 비례대표의 있습니다. 지역성이 추가되는 게 가장 큰 차이로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좀 지지율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그 국민의힘이 좀 밀고 있는 아닙니다. 현재는 지역구 의석이 좀 줄어드는 만큼 비례 의석이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안이기 때문인데 네. 이 중대선거구는 소선거구보다 좀 지역 기반이 좀 크기 때문에 이 지지도가 취약한 정당도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다는 게 이 제도를 좀 이제 취지 같다고 이제 네. 보여집니다. 하지만 4인 미만 중대선거구제를 좀 현실에서 적용할 경우에는 이게 뭐 도로 양당 정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이 기초의원 선거에 3에서 5인 중선거구제를 좀 도입했지만 시범지역 30곳에서 당선된 109명 중에서 거대 양당 소속이 105명이나 됐습니다. 결국에는 뭐 거대 양당화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두 번째 안을 좀 살펴보죠. 소선거구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면은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네, 지역구 선거는 도시와 농촌 관계없이 기존에 하던 한 대로 명, 네. 한 명만 뽑습니다. 네. 이 다만 이 정당 투표, 이 정당에 투표하는 것은 유권자도 똑같은데 이걸 권역별로 또 비례 후보를 추천하게 되고요. 이 권역별로 지역구 의석수와 연동해서 만약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은 정당이 있다면 비례대표는 이 배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좀 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게 내년 총선에 좀 유리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서울에서 53%를 득표해서 84%의 의석을 좀 가져갔거든요. 네. 이 국힘과 좀 근소한 차이로 이 같은 차이가 났는데 네. 다음 다음 총선에서는 이런 선거 결과가 좀 반대로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나의 안을 더 제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죠. 아 이름도 어려워요. 이 안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투표를 하죠? 네, 일단은 하나의 선거구에서 4명 또는 7명을 뽑는 제도입니다. 정당과 그 후보자 모두에게 투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제일 복잡하게 느낄 수 있는 제도인데 장점이 있다면 네.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국회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가령 대구는 12명 전원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인데 지금 뭐 99%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건 아니거든요. 그쵸? 민주당이나 정의당 후보가 나와도 20% 정도 지지율을 얻는데 의석은 없거든요. 만약에 4명에서 7명, 이 대구에서도 6명씩 뽑게 된다면 이 투표용지에 가득 찬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 복잡할 수는 있지만 네. 결과적으로 이 정당의 비례성은 좀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소수 있습니다. 정당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네.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세 가지 안을 다 살펴봤는데 어떤 안이 가장 좋다고 보시는지 두 분은. 네, 이게 모든 제도가 장단점이 동시에 있지만 네. 이 현재 한국 정치의 상황을 고려하면 양당 모두 서로를 미워함을 극한으로 이 서로의 지지율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선거구제가 만약 된다면 이런 장점, 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겠지만 네. 이 그것이 아니더라도 이 중선거구 제도라도 부분적으로 도입한다면 이 다당제 안착에 기여하게 되고 양당이 서로가 못해서 지지율을 얻는 방식은 좀 바뀌지 않을까. 지역 입장에서도
기대를 해봅니다. 다당제 안착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셨고요. 네, 뭐 저는 일단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좀 되면 좀 일단 개혁에 좀 방향성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들거든요. 네. 현재보다는. 네. 다음 대선 거구제와 전국 병리편 비례대표제가 저는 일단은 좀 바람직하지 않냐고 보여지는데 일단 후보자 득표율과 함께 정당 득표율이 균등하게 반영되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민의 의사가 좀 올바르게 반영되고 지역 대표성을 좀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과연 뭐 이러한 개혁안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내놓을지 좀 관전 포인트라고 네,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선거구제 개편 오늘의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요? 네, 뭐 저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마디를 정하겠습니다. 우리 정 기자님은? 네, 이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 국회의원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결과가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시간 꼭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일 기자, 뉴스민 천용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올해는 벚꽃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왔는데 다들 벚꽃 구경 많이 하셨나 모르겠어요. 대구 곳곳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에서 마련한 제18회 벚꽃길 개방 행사 현장을 서은아 리포터가 다녀왔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봄비가 찾아오면서 대구가 벌써 벚꽃 엔딩을 맞았는데요. 네. 찰나에 느낄 수 있는 봄의 정취를 만끽하기 위해서 저도 여기저기 벚꽃을 보러 다녔습니다. 지난주에는 대촌동에 위치한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에서 진행되는 테마 벚꽃길 힐링 산책 행사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길이 1km, 4개 구간의 벚꽃길에서 플리마켓과 여러 이벤트도 즐겼습니다. 현장의 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여기 벚꽃길 개방한 데 맞습니까? 벚꽃길 개방 행사 보러 오셨나요? 예. 여기 꽃 많아요. 아, 네. 지금 꽃이 만개했습니다. 플리마켓 구경하고 가세요. 좋은 일에 기부하니까 통 크게 쏘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 서부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민철입니다. 저는 지금 플리마켓에서 물건 판매하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플리마켓은 전 사업소에서 직원분들이 이제 물품 기부해 주셔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고요. 판매 수익은 다 기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가격도 저렴하고 기부를 한다고 하시니까 다들 많이 사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꿈꾸는 시어터의 원재원 주임이라고 하고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벚꽃 행사 스태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사 장소가 되게 넓어가지고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구간별로 이제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좀 드리고 있어요. 이런 소소한 이벤트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증샷 이벤트를 좀 진행하면서 사진이 좀 더 잘 나오실 수 있게 소품 대여 이벤트도 같이 이제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이렇게 많아서 짧은 벚꽃철이지만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에는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아나바다 운동으로 모인 물품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었는데요. 기부도 하고 값도 저렴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가는 시민들도 기분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벚꽃길 개방 행사를 찾은 시민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달서구 사는 이수진입니다. 차 타고 지나가다가 광고 표시 보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플리마켓 열어서 봤는데 좋은 게 많이 있어서 밥통 10,000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물품도 저렴하게 얻고 기부도 같이 하니까 돈 쓰면서도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벚꽃도 많이 펴서 봄 날씨에 기분이 참 좋고요. 앞으로 대구에서 이런 행사가 많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구 달서구에 사는 박준용입니다. 요즘에 벚꽃철이라 가지고 벚꽃을 좀 보려고 SNS에 검색을 하니까 여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게 되었습니다. 벚꽃 있는 데 가가지고 옆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인생샷도 건지고 좀 좋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여기 날씨도 좋고 벚꽃도 이쁘고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랑 와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부지 자체가 넓고 그 벚꽃도 되게 많고 플리마켓도 있고 뭐 많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좋았습니다. 네, 대천동에 아주 대규모 부지에 형성된 벚꽃 단지인데 그동안 숨겨져 있었네요. 네, 이날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만개해서 많은 분들이 찾으셨더라고요. 공공시설관리공단은 하수처리장이나 태양광 발전소 같은 대구시의 중요한 시설들이 있는데요. 부지가 아주 넓어서 다 둘러보면 30-40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평소 방문하기 어려운 곳에서 벚꽃길 행사도 즐기고 다양한 시설도 둘러볼 수 있어서 더 좋은 기회였습니다.
대구 공공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황희윤이라고 합니다. 벚꽃길 개방 행사는 올해 18번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3년 만에 이제 전면 개방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이제 시민들한테 이제 봄의 정취라든지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이제 행사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제 청각 언어 장애분들이라든지 이 지역에 있는 뭐 어르신들이라든지 예년보다는 이제 많이 방문객 증가를 해서 시민들 반응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테마 로드는 이제 뭐 상상 로드라든지 넓은 로드, 리프레시 로드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플리마켓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벤트라든지 뭐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플리마켓은 원래 처음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플리마켓 제품은 이제 물건은 이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전액 기부금은 이제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원래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구성을 했지만 또 시민들 보기에는 또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후에 내년에는 또 알차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벚꽃이 너무 빨리 져서 아쉬운 분들이 많을 텐데요. 동구는 오늘부터 9일까지 팔공산 동화지구 분수대 광장에서 제12회 팔공산 벚꽃축제를 열고 다음 주 15일과 16일엔 제27회 비슬산 참꽃문화제도 열립니다. 짧은 봄이지만 대구의 봄꽃축제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은아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이 계절이 주는 행복을 만끽하다, 이렇게 꽃구경하다 보면 금방 이 봄이 사라져 버릴 것 같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 계절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구는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 경북 지역은 한때 흐리고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4월 6일 아침의 광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